이번 사연은 아무 잘못도 없는 며느리에게 신우가 화가 났으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사과하라는 시댁을 엎어버리고 왔다는 사연인데요. 진짜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닐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은 쪽에서 사과를 받아들이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잘못 여부에 상관없이 강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른의 잘못된 입장 표명으로 인해 분란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어머니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해 주었습니다. 어른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어른이라면 바른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결혼 12년 차이고 지금까지 맞벌이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1남 2녀 중 막내예요. 누나가 둘 있는 집 귀한 아들이죠. 덕분에 저는 외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귀한 아들이면 며느리도 귀한 대접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명절 때 차례를 준비하면 둘째 신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신우는 저희가 결혼할 때 큰딸이 초등학생이었고 둘째 신우는 저희보다 4년 늦게 결혼했습니다. 첫째 신우는 결혼을 했으니 본인 시댁에 가서 명절 음식을 한다고 쳐도 미혼인 둘째 신우가 명절 음식을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둘째 신우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외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약속이 없어서 집에 있어도 전혀 일을 돕지 않았고 제가 한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기나 했어요. 방에 틀어박혀서 핸드폰이나 보고 있다가 밥 때 되면 나와서 밥을 먹고 자기가 먹은 그릇도 치우지 않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 큰 딸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 시댁에서는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첫째 신우는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습니다. 둘째 신우는 결혼하고 시댁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둘째 신우는 결혼하고 바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심해부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인데 말이죠. 신우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좀 크니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다 말다 해요. 자기는 체력이 안 좋고 힘들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둘째 신우는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강한 정신력은 강한 체력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체력이 약해서 일을 못한다니 말이 되나요? 시할아버님 제사는 추석 얼마 전에 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가 한참 바쁠 때라서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말하고 퇴근 후에 시댁에 갔어요. 가보니 신우가 와서 시어머니와 제사를 준비했더라고요. 도착해서 회사 때문에 일찍 올 수가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신우는 지금 장난하는 거냐며 화를 내더군요. 신우 하는 말이 미안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멋대로 해놓고 미안하다면 다냐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힘들었나 하는 생각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 제사를 지내고 집에 와서 곱씹어보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친정에 가까이 살면 자기 할아버지 제사 음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결혼 전에도 제사 음식 제대로 한 적도 없는 신우가 말이죠. 자기는 딸이라서 안 하고 며느리인 제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저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친정에 무슨 일이 있다면 가서 일을 도울 것 같습니다. 저도 새언니가 있지만 새언니가 오로지 일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손이 하나라도 더해지면 일이 수월해지잖아요. 저는 친정 제사가 새언니가 도맡아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새언니를 돕는 것이란 생각도 없고 그냥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추석에는 둘째 신우가 웬일인지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봐도 본체만체하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차례 음식을 했죠. 신우는 아니나 다를까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해 아버님이 신우에게 너도 좀 일해라 했거든요. 신우는 못 들은 채 하며 자기 아이랑 핸드폰 보면서 낄낄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한마디 더 하니까 신우는 아이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릴 뿐이었어요. 명절 당일까지도 신우는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길래 뭐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저는 제 할 일을 하기도 바빠 신경도 쓰지 못했습니다.
추석날 점심때 큰 신우가 와서 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 큰 신우가 무슨 일 있었냐고 묻더군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저희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추석 다음 날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둘째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녁에 첫째 신우가 전화를 해서 저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제사 때 둘째 신우가 제사 음식을 했고 제가 회사에서 조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퇴근 후에 갔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첫째 신우는 가까이 살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뭘 기분 나빠하냐고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남편과 얘기를 했고 둘째 신우가 하는 짓이 말이 되냐고 신경질을 부렸더니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짜증을 내게 되어 대판 싸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편에서 얘기하고 사과했지만 둘째 신우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은 풀리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한 얘기는 이거였어요. 둘째 신우가 시댁 가까이 살면서 무슨 일 있을 때 와서 일을 한 적이 있냐? 미혼일 때도 차례 음식 한 번 거둔 적이 있냐? 남편은 누나는 딸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말에 저는 이성을 잃어서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네 집에 죄 지은 거 씻으러 들어간 사람이냐? 며느리는 시댁의 종이냐? 이렇게 말하며 화를 냈던 거죠. 첫째 신우는 시댁에 자주 오지는 않지만 오면 저보고 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 와서 혼자 일 다 할 텐데 자기가 있을 때만이라도 쉬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말이 참 고맙잖아요. 그런 말을 듣는다고 형님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앉아서 쉬고 있을까요? 둘째 신우가 워낙 속이 좁은 사람이니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 속 터지게 만드는 일이 생기더군요. 시부모님은 제가 둘째 신우에게 사과를 하고 풀기를 바랬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느낌에 편두통까지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둘째 신우는 워낙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니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우기겠지만 저는 그래도 둘째 신우와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터에 시부모님이 제가 사과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들으니 진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둘째 신우에게 사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었고 좋게 풀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져버렸죠. 명절을 지내고 한 달 정도 후에 첫째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시어머니 생신이 토요일이니 그날 시댁에 모이게 되면 얘기를 잘 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다고 말했고 시어머니 생신이니 가긴 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시댁에 갔습니다. 만약 둘째 신우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전부 다 따질 것이라고 결심하고 시댁으로 갔죠. 시댁에 갔더니 첫째 신우 가족은 와 있었고 둘째 신우는 점심 먹을 시간에 맞춰서 왔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거실에 모여 앉아 과일과 차를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신우가 기분이 많이 나빠 있으니 아랫사람인 제가 사과하고 좋게 풀어나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언뜻 듣기에는 어른의 지혜가 담긴 말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둘째 신우는 일부러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표정이 참 안 좋았어요. 저 그날 처음으로 시댁에서 언성 높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신우들의 아랫사람이 아니라고요. 둘째 형님은 본인 엄마가 고생하며 일을 하고 있어도 일손 한번 거들지 않는 못된 딸이었고 본인 시댁에서는 불손한 며느리이며 기분이 들쭉날쭉해서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할아버님 제사 때 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왜 내가 신우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냐. 이런 못돼 먹은 짓을 하면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란 없이 집안이 편안하려면 아랫사람이 사과를 하는 것이라더군요. 어머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바로 말했어요. 여기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둘째 신우라고. 집안이 편안하려면 저런 사람을 다 같이 공격하고 길을 죽여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못된 사람 위주로 분위기가 돌아가면 그 못된 사람은 버릇만 나빠져서 점점 더 기고만장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집안의 분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집안이 파탄나게 되는 것이라고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여기 시집 왔을 때 저는 둘째 신우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못된 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신기했다. 저렇게 자기 기분만 소중한 사람은 가족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버릇을 고쳐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에게 사과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남편에게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첫째 신우 전화가 왔더라고요. 첫째 신우는 동생 대신 사과하겠다고 하더군요. 형님이 왜 사과를 하냐고 했더니 옳게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어서 이러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신우에게 잘 말해서 저에게 사과하도록 만들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저는 첫째 신우에게는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둘째 신우가 달려와서 무릎 꿇고 빈다면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 정도로 나는 마음이 굳게 다쳤다 했습니다. 첫째 신우는 제가 어느 정도로 마음이 상했는지 알겠다며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생일에 와서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어디 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은 이 분란은 작은 누나보다 엄마한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 옆에서 통화를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뒤로 넘어가는 못된 누나 버릇을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만 해서 누나가 저렇게 계속 못된 짓만 하고 사는 것이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내가 이 꼴을 보고 살아서 뭐하니?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실 뿐 문제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는 시댁에 안 갈 것이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더군요. 내 마누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 듣고 마음이 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서 작은 신우가 문제아이기는 하지만 작은 신우를 문제아로 키운 것은 시부모님이 아닐까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운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맞벌이 하면서 아이 둘 키우고 받은 거 없이 시댁에 할 도리 다 하는 며느리가 이유 없이 호의를 보여주면 가끔씩 고맙다, 수고한다 이런 말만 하면 되잖아요. 굴러들어온 복을 못 견디고 차버리는 걸 보면 시어머니나 작은 신우는 팔자에 복이 없는 사람들인가 봅니다.